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이었습니다. 우선 전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 중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곽종건 특전사령관님 저쪽으로 가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네. 네,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네. 제가 이번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야지 되느냐. 정말 실망스럽다. 국명예가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더니 맞습니까? 항명한 거 맞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때, 예. 자, 근데 현장에서는요, 곽 사령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국방위에서 국방위 12월 10일이죠? 그때 해가지고 공포탄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속기록이 있는데요. 공포탄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 공포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계엄사령관에게는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을 직접 건의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시죠? 그거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예.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예. 자, 세 번째는 이게 부당한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응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불순분자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삼성 장군이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 그거 시간을 주시면 조금 설명을. 예, 설명 한번 드리시고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윤 대통령께서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말이죠. 이 곽종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종건이가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그러니까 안전폰이죠. 보안폰으로 분명히 전화가 왔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예하 장병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질의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말이죠. 곽종건이가 예하 부대 장병들에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또 공포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입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계엄사령관에게는 공포탄을 사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곽종건 이 사람은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날 말이죠. 계엄 출동했던 장성들 중에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이죠. 자, 우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의결 정족수가 안 되었는데 왜 의원들을 끌어내야 되죠? 왜 창문을 깨고 끌어내야 되죠? 그냥 그대로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으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의결을 못 하잖아요? 굳이 그거를 창문을 깨서 끌어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럴 의도가 대통령이 있었다면은, 자, 곽 사령관,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으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언어 구조고 지시사항 아닐까요? 그런데 그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일이 신분을 확인해서 비서관, 의원들 전부 들여보냈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마음이 급했던 분들은 아예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고 박지원이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선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확인해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은 더 이상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오. 이게 정상적인 명령 아닙니까? 굳이 말이죠. 의결 정족수가 안 된 사람을 유리창을 깨서라도 끌어내라. 이거는 무조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이 곽종건이가 말이죠. 대통령께서 온 그런 지시상을 항명을 했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자기는 대통령에게 지시 왔지만은 장병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성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성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곽종건이가 창문을 깨서라도 끄집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대통령에게 그러한 지시가 없었는데 자기가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 짓을 명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추궁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잉 충성을 가지고 장병들에게 창문을 깨고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100% 자기가 문책당하잖아요. 명령 받은 바도 없는데 자기가 과잉 충성해서 끄집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덤튀기를 대통령에게 씌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과잉 충성이냐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이죠. 분명히 공포탄 사용을 해달라고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장병들보다도 이 사람은 계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 발전을 했겠죠. 지시를 안 해도 충성심을 가지고 이 목적을 알고 그냥 막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곽종건이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은 어른들 끌어내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언을 봤을 때 전부 알 수가 있다. 자, 곽종건 씨에게 제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똑바로 진술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고백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심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어차피 군인 인생 다 망가졌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 진단이 틀립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안 했지만은 과잉 충성으로 유리창 깨라 막 지시를 하고 그 입증되는 것이 공포탄 사용 건의잖아요. 나중에 계엄 해제되니까 겁이 나니까 그 대통령에게 지시 받아서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이죠. 내가 항명을 해서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거짓말하고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말이죠. 자, 곽종건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별 3개 부끄러지 않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